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과여자 STS SF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하은 선생님, 김연아 선생님 같이 얘기 나눌 거고요. 일단은 저희 오늘의 영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각자 좀 근황을 나누고 그리고 영화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과여자 STSSF 토크 같이 녹음하고 있는 김연아입니다. 우리 연아 선생님 뭐 근황 그 인사하신 김에 아, 좀 네. 들려주실까요? 저는 지난달 말쯤에 지난달 말쯤에 어 저희 동네 행사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 지역 행사에 잠깐 참여를 했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저랑 장하원 선생님이 "다른 과학은 가능하다."라는 책을 이제 번역해서 냈다 이 얘기를 했었고, 그 관련해서 북토크 행사 비슷한 거였어요. 그래서 어 포항에 있는 달팽이 책방과 경주에 있는 너른벽 책방, 이 두 책방 주인님들께서 이제 지역에서 행사를 하고 계시는데, 파라톡이라는 행사를 시작하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파라톡이 뭐냐면,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약간 주체적으로 모든 게 다 이제 서울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 여성이 주체성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논의들을 해 보자, 이런 게 이제 이 행사의 취지였고, 그래서 파라톡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행사가 약간 당시에 당시라고 하면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운동 했을 때, 어 약간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좀 경북 지역에서, 이게 보수 정권이다 보니까 경북 지역에서 많이 지지를 받고 있다 했는데, 이제 경북 지역의 딸들이 그런 남성적인 정권을 뒤집어 엎는 걸 보여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셔서 이제 좀 얘기를 나눴었나 봐요. 어떻게 보수 정권을 지지하는 지역에서 그 여성들이, 특히 딸이라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남성성을 지닌 정권들에 대해서 대항하는지,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약간 좀 아픈 여자 이론이라는 그런 것과 과학이 어떻게 맞물려 있을 수 있는지를 이 책방 주인분들께서 이제 좀 같이 얘기하면 좋겠다고 기획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지?' 약간 아픈 여자랑 느린 과학이랑 얘기를 막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중간에 잠깐 저희 이과 여자 같이 진행해 주시는 임소원 선생님이 한 문장, 이게 딱 경향신문이었나요? 아니면 한결에 있습니다. 한겨레, 예. 한겨레에 킥 한 문장 이거 얘기하시면서 거기에 약간 느린 과학의 한 문장을 꼽아 주셔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과학이 느려지게 되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같이 연결되면서 끌고 가는 그 문장을 꼽아 주셔 가지고, 네, 그게 딱 아픈 여자 이론이랑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두 책을 이제 연결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좀 과학이 소외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하는 행사였어요. 근데 사실 중심은 아픈 여자 이론 이쪽이 약간 중심이었고, 그게 어떻게 느린 과학으로 같이 아픈 여자를 포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였어서,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해서 제가 한번 열심히 연결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참여했었어요. 그게 저한테 좀 재밌 어 있었던 근황이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여성 노동자회, 특히 경주 여성 노동자회에서 이제 이 행사가 진행되는데, 여성 지역 노동자라는 이 세 키워드랑 과학을 한번 과학기술학으로 연결시켜 보는 작업을 좀 그 톡에서 했었고요. 네. 네, 제가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어, 좋은 행사 해주셔서 우리 김연아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저는 장하원입니다. 저는 지금 8월에 너무 놀아서 휴가 기간을 아주 재밌게 보냈는데, 그 중에 그래도 좀 완전히 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저희가 우리 이 STS, SF 토크도 하고 있지만, 최근에 부쩍 그 SF를 뭔가 다방면에서, 그러니까 어떤 뭐 기술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과학기술학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전공자가 분석하는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그러니까 아주 최근 아니지만 아무튼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휴가 기간에 SF 소설도 좀 읽고 그런 SF에 대해서 메타적으로 분석한 책들도 몇 권 사서 읽고 있는,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휴가를 보내고 있다는 게 제 근황입니다. 네, 그래서 장하원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8월 아, 말쯤에, 예, 그쵸? 네, 그거 맞습니다. 좀 해주세요. 제가 8월 말에 부산에서 그 베이트리 북클럽이 운영하는 음. 그 소설 읽기 모임에서 그 어둠의 속도라는 엘리자베스 문이라는 작가의 그 SF 소설에 대해서 좀 독자분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한번 읽긴 했는데 그 주인공이 그 근미래에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다 고칠 수 있는 수술이 나와 있는 그런 미래 시점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자폐인 당사자가 주인공인 그런 책인데, 그래서 그 책을 다시 한번 읽고 있고, 그 김에 이제 인터넷 서점 들락날락 거리다 보니까 SF 분석한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 해서 아주 우리 SF 토크도 점점 흥할 것 같습니다. 와. 네, 화이팅! 네. 저 그 어둠의 속도 저는 되게 예전에 읽어봤는데 사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저는 약간 그 책 약간 뒷날개였나요? 거기에 작가가 했던 말이 되게 기억에 남아서 이 소설이 진짜 저한테 되게 엄청 기억에 남는데 거기에 작가가 실제로 그 엘리자베스 문이 자녀가 아마 자폐 스펙트럼 장애였던 맞습니다.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자녀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음 뭔가가 이제 뭐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알려지면 "이런 음, 질병이 있다."라고 혹은 과학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딱 알려지면 우리는 그게 이제 뭔가 알려져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이게 계몽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맞- 인라이트먼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들이 어느 순간 뭐 어느 날 그러면은 그거를 모르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쫙 마치 뭐가 알려지는 게 쭉 알려지면서 지식이 알려지면서 빛이 퍼져나가는 방식으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했는데 아들이 약간 반대로 "그러면 그때의 빛이 나갈 때 상대적인 어둠은 어떻게 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목이 음, 어둠의 속도라는 게 약간 그 반대적인 의미? 그냥 나는 평소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과학 지식이 알려졌다는 방식 나는 그냥 살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모르는 사람이 되는 음, 혹은 그런 진단을 어딘가에서 시행되면 나는 갑자기 그런 진단을 받게 되는 약간 그런 식으로 연결돼서
저는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았거든요, 그 대화가. 그래서 음,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빛의 속도가 아니라 어둠의 속도라고 볼 수도 있고, 계속 그 어둠 속에 있으면 약간 주변화되는 음, 거랑도 연결이 돼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아픈 여자 이론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계속 사회에서 배제되고 해서 보니까 내가 아픈 여자가 되어 있는, 사실 그 아픈 여자 이론 어 그 저자분도 제가 지금 당장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저자분도 그 자기가 어느 순간 장애가 있다는 거를 깨달았는데, 자꾸 몸이 아파서. 그래서 장애 음, 진단을 받으면서 점점 사회에서 제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장애가 있고 자꾸 아파서 며칠을 누워 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근데 특히 그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인간은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라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잘 못하게. 그래서 자기는 그냥 살아있는데 자꾸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잘 못한다고 자꾸 배제되는? 그래서 그런 그냥 진짜 아픈 것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배제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아픈 여자로 이제 통칭을 하면서 이 사람이, 그럼 우리 배제된 우리들끼리 다 같이 모여야 된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픈 여자 이론이라서 그거랑도 음, 좀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과학 지식 혹은 의료 진단 혹은 자본주의가 확 배제해버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음. 장원 선생님 어둠의 속도 그 토크한다고 하셨을 때 되게 연결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일단 제목에 속도가 들어가니까 요새는 그분이 번역하신 그 책 느린 과학 선언, 그 음음음. 책 이후로 속도라는 말에 되게 민감해져서 오, 뭔가 속도만 붙으면 다 음. 연결될 것 같은 일단 느낌이 음. 드는데, 어둠의 속도도 저도 진짜 예전에 읽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느린 과학 선언하고 너무 음. 갑자기 연결이 되고, 방금 음. 선생님 음. 말씀해 주신 그 어둠이라는 거의 의미도, 우리가 음. 속도를 어둠에도 붙일 수 있구나. 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음. 음. 실제로 이거 이러다가 어둠의 속도 SF 토크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어둠의 속도를 엘리자베스 문의 그 자녀인 자폐인 당사자가 이야기를 한 건데, 그 빛의 속도보다 사실 더 빠를 수 있다. 왜냐면 어둠은 먼저 음음음. 존재하니까. 뭐 이런 음음. 대화를 이제 어머니와 같이 나눈,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어, 엘리자베스 문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이 자폐인 당사자이자 자녀인 어, 다른, 자기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생각, 통찰, 그리고 그런 생각의 범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 그 뒤로 아마 그걸 주인공이자 모티브로 삼아서 이야기를 펼쳐간 것 같은데, 예, 아주 두 분께서 또 재밌는 얘기, 느린 과학과 연결해 주셔서 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 책이 그런 거죠. 그 주인공, 그러니까 그 자폐 스펙트럼 당사자의 관점에서 쓴, 그렇죠. 그쵸? 네, 저는 그게 되게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 있기는 해요. 제가 저도 그 책 사실, 예, 딱 엄청 그 오래전 지점 때문에, 예, 읽었어요. 이 베이트리 북클럽에서는 그러니까 이 청중분들이 전반적으로 책을 다 읽어와야 되고, 노트도 내야 하고, 이런 숙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재밌는 SF 소설 많은데, 그 중에 특히 어쨌든 자폐인 당사자가 정말 되어보는 굉장히 실감나는 그런 묘사들이 많고, 그 당사자가 거쳐가야 되는 뭐 세상의 여러 장면들을 굉장히 새로운 시각에서, 그러니까 자폐인 당사자의 시각에서 쭉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는 책이라 약간 일부러 골랐습니다. 제 연구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아주 기대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음. 그 장원 음. 선생님이 자폐 스펙트럼 상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왜 요새 좀비 딸이라고
오, 영화 음, 그게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좀비 딸이 약간 음, 이제 제가 본 글에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혹은 어떤 그런 뭔가 하여튼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키우는 그 모습하고 되게 비슷. 음, 왜냐면 거기 좀비는 어떤 음, 사람을 먹는 건데 뭐라고 하지? 음, 치는데 그걸 못하게 필사적으로 부모들이 막 그러니까 일종의 음, 사회화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 그게 사실 예, 약간 좀 장애가 있는 친구들 중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막 남을 자꾸 음, 이렇게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동을 자꾸 하려고 한다든지 이거를 되게 음, 보호자들이 엄청 열심히 막 음, 교육도 시키고 막 어떻게 막 통제도 하려고 하고 하는 음,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도 연결이 된다고 음, 그런 글을 봐가지고 장원 네. 선생님한테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어, 아무런 음, 죄책감 없이 재밌는 마음으로 영화관에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음.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제, 저는 그냥, 일단은, 저희 지난번 토크 이후로, 내가 뭘 했나,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기억에 남는 게, 음, 약간은 그 개인적인 모임을 한 적이 있어요. 영화 감독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과학자하고, 또 뭐 약간 배우 일을 하시는 분하고, 음, 네 명 다 이제 여성이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네 명이 어 어떤 영화 하나를 이제 보게 되면서 조금 인연이 닿은 경우인데 이제 그러고 나서 막상 이제 만나니까 되게 연결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영화를 만드시는 분, 그러니까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 영화를 뭐 그 약간은 일하는 여성 을 좀 생각을 음, 하고 계시고 특히 그게 약간 이공계 분야 이 과학자분이 계시는 제가 혹시 몰라 가지고 더 디테일하게 특정이 되는 그 내용을 지금 빼다 보니까 약간 뭉뚱그리고 있는데 그런 이 과학자분의 어떤 뭐 자문이나 하여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약간 어, SF 같은 내용으로 뭐 영화를 만드실 계획도 있고 하여튼 저는 이제 지금 요즘에 저희랑 이렇게 SF 토크를 하면서 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있고, 뭔가 이런 게, 음, 이게 되게 실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만나는 거라서, 그냥 나 뭐 관심 있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영화를 만드는 분하고, 약간 음, 제가 생각하는 건 진짜 음, 뭐 여성 과학자가 등장할 수도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 수도 있는 그분이 꼭 그 영화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감독님과 실제 여성 과학자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메타적으로 볼 수 있는 뭐 저 같은 사람, 그다음에 아예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배우,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실제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구성으로 다 네 명 다 여자들이었고 그래서 되게 이게 되게 어느 이제 이제 막 10년 전, 20년 전에는 제가 생각해 보지 못한 뭔가 이제 어른들끼리 만나서 새로운 일을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들 사실은 그런 셈이잖아요. 네 명의 전문가들이 어, 모여서 또 뭐 뭔가를 만들어내는 막 뭔가 이제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아,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제 저희 아까 뭐 장하원 선생님도 무슨 SF 소설 같이 읽는 모임도 하시고 그러지만 뭐 저희가 이제 셋이 어쨌든 SF를 가지고 이렇게 쭉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여서 얘기를 하니까 음 요렇게도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서 나온 어떤 영화가 나중에는 저희들이 뭐 GV를 한다든지 와, 뭔가 그렇잖아요.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어, 하니까 이게 되게 음, 뭔가를 열심히 꾸준히 하다 보면 좀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또 사람이 연결이 될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그 모임. 저희 셋이 SF 영화 GV를 할 그날을 그날까지. 하며 네. 생각만 해도 너무 기대되네요. 네, 음.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네. 영화들의 영화 저 이야기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네. 저희가 진짜 그 장안의 화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막 음. 글로벌한 지금 화제인 음. 세계인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음. K-pop 데몬헌터스로 음.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게 사실 와. SF 영화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죠? 그렇게 통상 음. 분류되지 않는 영화라서 음. 저희가 또 SF 토크니까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왜 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음. 왜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 이걸 조금 얘기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떻게 하다가 이제 케이팝 데모노터스 봤나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걸로 하자. 예,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음, SF 영화는 아니긴 하고 과학 기술로 뭘 하는 건 아니니까 확실히 좀 더 오히려 전통적인 한국식 관점에서 안경테치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기도 한데 음, 그러게요. 왜 오히려 그 넷플릭스에서 분류는 어린이 영화로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플레이트는. 그렇더라고요. 예. 오. 그래서 아까 제가 행사 얘기를 좀 길게 했던 이유가 제가 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본 게 그 파라톡 행사를 하고 온 다음 날이었어요. 사실 파라톡 음. 행사에서 제가 막 설명을 많이 잘 못 드린 것 같아 가지고 행사 자체에서 뭐 느린 과학이랑 연결시키는 걸 잘 충분히 전달을 잘 못 드린 것 같아 가지고 약간 자괴감에 빠져 있는 상태로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보고 저는 사실 후반부에 막 엄청 울었거든요. 이거다 이거. 이걸 행사 전에 봤어야 되는데. 물론 행사 음, 전에 봤으면 파라톤 행사가 느린 과학이 아니라 케이팝 데몬 헌터스만 잔뜩 얘기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연결시켜서 얘기해 볼 수 있겠다. 근데 이게 아픈 여자뿐만 아니라 약간 과학 문제랑 연결시켜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저는 그 아까 아픈 여자 혹은 어둠의 속도 이거랑 같이 연결시켜서 얘기했던 그 누군가를 무엇으로 규정하는 게 과학이 굉장히 활발하게 해왔던 일이었었기 때문에 뭐 여전히 하고 있긴 하지만 요즘에는 그래도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한때 과학이 누군가를 규정하는 작업들을 엄청 해왔고 그게 한편으로는 단순히 이제 아까 어떤 병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사회 속의 누군가가 사회에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도 과학이 같이 계속 규정을 해왔던 지점들이 있어서 근데 그게 딱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그 주인공인 루미가 자기가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잖아요. 음. 그래서 그거랑 되게 연결되는 것 같아서 물론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과학이나 과학이 규정한다 이런 건 전혀 나오진 않지만 같이 여기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네. 이 영화 딱 좋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그렇게 연결되네요. 진짜. 어차피 과학이 예를 들어 질병이나 장애도 과학이 규정하는 듯 보이지만 그리고 그게 기술적이고도 사회적인 범주에 따라서 규정이 되는 거니까 정말 네,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저희가 딱 요거를 듣자마자, 네. 이거 얘기해야 되겠다. 너무 완전 설득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디서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게요. 이게 참 일단 어려워. 몇 번 봤나부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몇 번 봤나요? 장원 선생님 다 보셨나요? 이쁘게? 저는 일단 한 번은 제대로 쭉 당연히 봤고 너무 음. 재밌다고 소문이 난 뒤에 이게 재밌다고?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음. 봤는데 당연히 이제 일단 재밌게 봤고 그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굉장히 자주 보거든요. 어. 그래서 뭐 그때 또 워낙 OST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OST도 지금 매일 듣고 있고, 아이가 영화 볼 때 옆에서 또 한 번 옆에 서면은 한 3, 40분 같이 보게 되고, 그런 식으로 여러 번 봤습니다. 한 아, 4-5번? 슬쩍슬쩍. 오, 아니, 저는 지금 좀 그렇군요. 놀란 게, 네. 남자 아이들도 좋아하는, 아, 예. 엄청 좋아하고, 음, 약간 좀 걱정될 정도로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를 거의 일반 아이돌 그룹 대하듯이 음, 생각하면서 보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다. 와, 너무 좋아한다. 만나고 싶다. 막 이러면서 보던데요? 오. 아니,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아니, 저는 이제 일단은 저도 사실 되게 비슷한데, 네. 초등학생 딸이 있으니까, 네. 저도 이제 정말 너무 똑같아요. 처음에는 남들 막 음, 보는 초반에는, 초반부터 별로 볼 생각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유명하다고 해서 조금 틀어서 보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노래가 나오기 전까지는 되게 심드렁하게, 음, 왜냐면 많이 보던 이렇게 얘기하면 좀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시크릿 주주 같은 그런 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얼굴 생김새나 음, 뭔가 이런 게. 네. 그래서 역시 애들 거 좀 퀄리티가 맞나 약간 이러던 차에 노래가 나오면서부터는 이제 완전 딱 몰입해서 저도 끝까지 한번 봤고 똑같이 어 집에 있는 초딩이 그냥 뭐 매일매일 틀고 보니까 막 부분 막 뭐 반복해서 그냥 지금 수도 없이 스토리가 이어지게 보진 음, 않아요. 음, 저는 정말 시간만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막 유튜브 뭐 하여튼 영상 올라온 거 막 노래 중심으로. 어. 근데 이게 음, 왜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예전 겨울왕국 아, 여자 음, 아이들이 좋아하듯이 완전 걔를 겨울왕국 막 그때도 왜 막 파란 드레스 유행하고 막 그치. 레리 막 이거 막 애들이 부르고 하는 거를 대체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남자아이들이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거의 못 하고 음, 있다. 이제 음, 장원님 말씀하시니까 이게 되게 더 보편적이구나. 오히려 네. 겨울보다 더 네. 보편적이 많구나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네. 음. 저희 아이는 지금 겨울왕국 때는 당연히 파란 드레스 사달라고 안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자보이즈 뭐 누구처럼 혹시 머리를 기르고 저승사자 옷이신가요? 머리를 기르고 싶대. 눈 가리는 애 아, 있잖아요. 아, 아씨.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음. 귀엽다. 그렇구나. 오. 저는 사실, 그렇게 제가 엄청 이걸 좋아서 막 울면서 봤다는 거 치고는 그러면은 지금 부분보다는 되게 상대적으로 적게 봤는데. 저 이거 너무 재밌다고 이제 SNS에 올렸더니 아는 선생님이 자기는 진짜 20번 봤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애가 있지 않은 분이. 네. 음. 그렇구나 했는데 이 두 분은 또 같이 사는 식구의 영향으로 또 여러 번 보셨군요. 아니, 근데 그런 저는 분들 예. 아니고, 음, 저희 같은 예. 분들은 그냥 음. 틀어져 있으니까, 보다가 딴 거 하다가 이래서 사실은 막 네. 진득하게 어. 음미하면서 네. 보는 건 네. 아니죠. 어. 그리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아마 김연아 선생님이 네. 제일 이해도는 높으실 거예요. 왜냐면 음, 저는 케이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 아이보다도 잘 모르고, 뭐, 물론 저도 뭐 SES 핑클 시대는 잘 음. 알지만, 아무튼 지금 아이돌이 누가 있는지조차 잘 모르기 때문에 음. 좀 이해도 없이 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구분할 음. 수 있는 정도는, 골든이 되게 케이팝처럼 들린다? 요 정도 수준. 음. 요 정도 음. 수준이라서 아마, 훨씬 김연아 선생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음. 카톡방에서 내용도 많이 설명해 주셨고, 음. 어. 근데 저는 그건 있어요. 네. 저희 이제 초등학생인 아이가 음. 딸이다 보니까, 저도 원래 케이팝에, 사실 원래 관심은 전혀 없는 사람인데, 이 아이가 여자 아이돌 노래를 엄청 많이 듣거든요. 음. 어, 그래서 자동으로 제가 알게 됐어요. 알게 됐, 음. 아이브를 저는 제일 좋아하는데, 어, 음. 아이브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뮤직비디오 보면서 노래 듣다가 제가 막
몇 번 울고 막 했거든요. 어, 그 느낌이었어. 태대원을 보면서 약간 울컥했던 약간 그게 음, 저는 이제 음, 특히 골든이 그랬고 보면서 음, 아이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음, 막 유튜브 보면은 그 아이브랑 교차 편집한 헌터릭스하고 그런 음, 분들이 있더라고요. 음, 저랑 좀 비슷하게 어, 제가 느낀 게 좀 음,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많이 느낀 거 아닌가. 음, 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니 사실 그래서 되게 이거 되게 그 아이돌 노래 너무 좋다. 특히 이제 음, 주로 이제 여자 아이돌 노래를 듣다 보니까 음, 음, 너무 좋다라는 거를 최근 몇 음, 년 동안 왜 아이가 이제 유치원 음, 때까지는 사실 안 듣고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슬슬 이런 그 음, 초등학생들이 아이돌 노래를 많이 들으니까 저도 같이 음, 들으면서 음, 이래서 좋다고 하는구나라고 음. 음, 저는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음, 어, 두 분이 어, 고맙다, 울컥한다 하시니까 그 포인트가 음, 되게 궁금하네요. 음. 장하은 선생님 안 오셨나요? 아니, 저는 뭐 어디서 울죠? 우리 지난번부터 계속 보고 울었냐 안 울었냐가 그러니까 이게 갈리네요. 오늘 네, 오늘은 장하원 선생님이 저쪽 응, 되신 것 네, 같아요. 뭐, 제가 그쵸. 어디에서 울어야 되는 거죠, 이거? 제가 그쵸. 티 하면 되는 거죠, 제가. 그렇군요. 아무래도 확실히 저희 아이는 아직 초등학생이 아니어가지고 그 미취학 아동이라서 음, 좀 그런 텐션은 떨어지는 것 같고. 다만 근데 약간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이제 보고 있는데 거의 끝쪽에서 저희 아이가 이제 와서 본 거예요. 엄마 뭐 봐? 이러면서. 그래서 그냥 이거 뭐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이런 게 있어. 그랬더니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린이집에서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거 알고 있다. 그래서 뒷부분을 같이 봤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저희 아이가 가서 어린이집에 가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본 몇 안 되는 아이 중에 하나로 이제 딱 음, 이렇게 자기를 규정하고 있는. 그러나 아직은 확실히 미취학이라서 그런지 뒷부분을 같이 봤는데 그래서 앞부분을 같이 볼까 하고 시작을 했는데 악령들이 나오니까 너무 무서워서 못 보겠다고. 음, 앞부분은 무서워서 못 보고 이제 언젠가 앞부분을 엄마와 함께 보는 게 이제 우리 아이의 큰 도전으로 지금 자기가 꼭 보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역시 초등학생 언니 오빠들은 다르군요. 여러 번 보면서 막 이렇게 노래도 따라하고. 음, 네. 재밌네요, 이게. 그 나이대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보는 것도 재밌고. 근데 또 어린이들이랑 같이 있게 되면서 지금 어린이 영화가 맞긴 하네요, 그러면. 같이 있으면서 지금 보게 되는 이 어른들도 생겨나고. 또 그러니까. 그거에 관계없이 보고 지금 좋아하는 팬덤들도 생겼고. 음, 음. 여기 있는 수록돼 있는 그 노래들이 다 빌보드 차트에 다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그런 OST 수록 음악으로서 그냥 일반 차트에서 가장 높았던 게 겨울왕국이었는데 그것도 음, 제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확실히 OST 그 노래들이 주는 힘이 되게 큰 영화인 것 같다 싶고. 음, 음. 음, 그리고 이 노래를 다 케이팝 그 만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케이팝 씬에 있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만들었어서 너무나도 케이팝스러운 노래가 맞기도 하고 음, 그런 음,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쵸. 음, 음. 최근에 제가 이제 시사인에 이제 그 올라온 음악가이자 이제 작가인 오지은 님이 쓰셨던 케이팝 데모너터스에 대한 거의 찬양글을 이제 쓰셨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공감하면서 읽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런 대목이 있어요. 이걸 보고 너무 너무 좋아 가지고 이분이 "다들 잠시 나가 줘. 나 감격했으니까."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 너무 뭐랄까 여러 가지로 그냥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케이팝이나 이런 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문화잖아요. 한국 문화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이돌 문화라는 게 되게 쉽게 욕먹기도 하는 문화였는데 음, 뭐 진지하지 않고 뭐 아이돌을 좋아하고 지금 뭐 약간 그런 팬덤을 형성하고
뭐 팬덤이란 말이 되게 많이 돼서 정치에서도 우리나라 정치에서 되게 팬덤 정치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좋은 의미로 쓰이진 않잖아요. 음, 계속해서. 그리고 아이돌 팬이 주로 이제 여성, 어린 여성, 소녀들이 많았는데 그런 소녀 팬들을 얘기할 때도 약간 안 좋은 의미로 되게 많이 음, 예전에 빠순이 뭐 이런 음,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뭐랄까 이 영화가 보여주는 건 완전 다른 반대 입장에서 엄청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 감독이었나 이걸 쓴 처음에 이 내용을 이제 구상했던 그분도 자기는 그냥 누군가를 좋아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쓰고 싶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다. 누군가를 어떻게 그렇게 좋아할 음, 수 있게 되는지. 그게 남녀 간의 사랑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 스타를 좋아하게 되는 그 마음에 대해 쓰고 싶었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도 진짜 되게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사회나 문화들에 대해서도 좀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영화였던 것 같다 싶기도 했어요. 음. 저도 그 글 봤었는데 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순수하게 즐기고 음. 그냥 기뻐하는 음. 모습만 음,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음. 막 음. 그걸 막 뭐 또 한 번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뭘 생각하고 비판하고 막 막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정말 다 나가 있어 뭐 막 이런 난 지금 너무 좋으니까 약간 음, 이게 음. 뭔가 감동을 김연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이렇게 엄청 애썼는데 사람들이 안 음. 알아주던 거를 음. 이제는 전 세계가 알아주는 막 이거를 음. 이렇게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즐기는 음. 만끽하는 모습인 것 같아서 그냥 저도 되게 좋았어요. 음. 음, 저는 그냥 뭐 이 영화는 어 정말 깔 게 없는 영화다. 일단 제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모든 게 다 너무 어떻게 이렇게 내 맘에 쏙 들게 다 만들었지? 약간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음. 봤습니다. 음. 음, 그러면 한번 제가 맨 처음에 얘기를 꺼냈었으니까 음. 그 과학이랑 연결되는 그거를 한번 해 볼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소연 선생님이 꼽아준 느린 과학에서의 그 문장 음. 제가 지금 아까는 못 찾은 상태를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찾았는데 어 네 이게 무슨 문장이었냐면은 그 "속도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모든 것 즉 저항, 마찰, 주저함 등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 둔감해지도록 요구하고 또 그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빨리 하면서 이렇게 가져가지 빠른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져가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를 약간 소외시키지 않게 해 주는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빠르게 가져갈수록 우리가 점점 소외되는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이자벨 스팅ger스도 이제 "과학이 점점 속도를 늦춰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단순히 근데 이때 이 속도를 늦춘다는 거는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쉬면서 천천히 하자. 과학 지금 쉬지도 음. 않고 너무 빨리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는 사실은 이 스팅게르스의 속도를 늦추자는 얘기는 더 많은 일을 약간 '아 과학자들이 더 죽어나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거든요. 왜냐면 더 모든 것들을 같이 좀 고려하면서 다른 사회와도 그러니까 과학이 혼자 고립되지 말고 다른 것들 과학이 연구하는 주제와 연결된 모든 것들과 연결되면서 가자. 그러면서 더 나은 과학을 할 수 있다라고 연구나 방향성도 바뀔 수 있고 방식도 바뀔 수 있고 아예 나아가서 과학 문화라는 것 자체가 바뀔 수 있으니까 다 그렇게 연결되면서 가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건데 저는 그게 딱 여기 이 아픈 여자 이론을 매개로 해 가지고 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이 루미 얘기랑 너무 연결되는 것 같아서 음. 왜냐면 루미나 이 헌트릭스가 처음에 하는 거는 결국 세계를 구하는 일이잖아요. 세계는 인간 세계가 있고 악령의 세계가 있는데 악령의 세계에서 자꾸 인간들을 잡아가기 때문에 그 악령의 세계와 인간 세계의 벽을 더 공고하게 만들어서
악령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이제 그 이 영화에 의하면 여성 아이돌에 선택받은 헌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었는데 그러면서 계속 사실 여기에는 질문이 없긴 해요. 그냥 문양을 가졌으면 이게 딱 그 악령과 인간을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악령은 피부에 특정한 이렇게 문양 패턴이 있고 그게 없으면 인간이고 그래서 인간은 또 영혼이 있고 악령은 영혼이 없고 이걸로 지금 영화에서는 묘사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질문이 없이 그냥 딱 이 기준은 이거다라고 하면서 악령은 퇴치돼야 하고 그 악령을 퇴치할 수 있는 혼문이라는 걸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엄청 달려나가는 이제 초반에는 그렇게 달려나가는 상황이었고 거기에서 사실은 루미가 숨겨져 있던 비밀이 자기 피부에도 그 문양이 있다는 게 이제 루미가 숨기고 있던 헌터 여기 그 인간 세계를 보호하고 있는 그 전선에 서 있는 특히 루미 목소리로 보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서 있는 그 루미라는 존재가 사실은 악령일 수도 있다는 혹은 악령의 피가 섞였다는 이제 그걸 계속 고민을 하지만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다가 결국은 나중에 그 고민이 터져나가게 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그 점이 되게 좋았거든요. 이 영화에서 굉장히 좋았던 점은 그걸 인간과 악령의 그 벽을 수호하고 있던 수호자가 사실은 그 중간에 위치한 사람이라는 그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이런 스토리들이 사실 그동안 되게 많았어 가지고 진부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진부함이 조금 더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거는 결국은 그래서 자기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겠다. 혼문 그냥 그전에 묻지 않고 계속 주어져 있던 기준에 맞춰서 계속 행동을 했었다면 나중에 가서는 '그럼 나란 존재는 뭔데?'로 질문을 시작해서 그럼 이런 거라면 내가 보호하지 않겠다. 그 혼문을 내가 다 깨부수고 차라리 다시 나눌 수 있는 기준을 우리가 다시 내가 세우겠다. 그리고 그게 그냥 단순히 나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세우겠다. 약간 그래서 뭔가 유대나 연대감 혹은 이런 것까지 다 연결하면서 가는 것 같아서 그 점이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너무 이게 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되게 뭔가 그냥 진부해 보이는 게 약간 생기네요. 좋은데요? 아니, 김현 선생님이 너무 정말 음. 여기서 끝내도 좋을 정도로 음. 정리. 음. 아니, 근데 그 말씀하신 네. 대로 그냥 정말 딱 그 메시지 자체만 그냥 글자만 음. 보면 그렇게까지 막 이게 최초의 영화고 이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게 그 음악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이거 되게 그냥 딱 음악만 빼면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봤을까 싶을 정도로, 물론 되게 좋은 메시지인 거는 맞는데, 거기에 이제 케이팝 음악이 딱 들어가니까 막 이 뭔가 이게 막 고양되는 느낌이, 그 왜 연대와 이런 게 지금 되게 중요한 건데, 내가 이제 내 문양을 훔치는 게 아니, 그러니까 그 감추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그리고 주어진 뭐 혼문을 지키는 거에만 멈추지 않고 정말 그거를 이제 그 벽을 깨고 더 앞으로 나아가는데 엄청나게 이 뭐 고양된 에너지와 이게 필요한데, 그거를 굉장히 영화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노래 자체도 그렇고 케이팝이 그 역할을, 제가 딱 그 부분에서 제가 아이브 노래를 그래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이브 노래가 전반적으로 막 이렇게 남자를 뭐 유혹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 남자와 뭘 연애를 무슨 뭐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의 뭐 심리와 막 이런 거라기보다는 나 가겠다. 나는 나의 길로 가겠다. 약간 이런 류의 노래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있으면 진짜 이렇게 좀 에너지를 받는 느낌? 음. 그게 되게 메시지랑 정말 잘 맞기는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아이브 노래를 좀 들어봐야겠네요. 아이브 노래는 거의 안 들어본 것 같은데. 저도 아이브가 장원영 있는 그룹이죠? 맞아요. 저 장원영은 알아요. 안유진 아세요? 안유진?
안유진 알죠? 음. 저는 안유진 팬입니다. 그렇구나. 어, 음. 대전의 딸 안유진. 그렇구나. 아, 네. 근데 진짜 저는, 보편성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네, 그쵸. 루미의 그 문양이라고 하는 게 누구나 진짜 누구나 정말 감추고 싶은 뭔가 하나씩 있잖아요. 꼭 내가 음, 사회에서 말하는 뭐 마이너리티 뭐 소수자가 아니어도 음, 뭐라도 남들한테 좀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고 근데 그게 음, 나의 되게 중요한 또 일부야. 음, 그래서 음, 완전 떼버리지도 못하는 막 이게 있는데 그거를 너무 딱 그 문양이라는 걸로 음, 너무 잘 표현을 해줘 가지고 음, 그냥 정말 저도 보면서 '아 이거는 진짜 안 좋아할 수가 없다. 이거에서 음, 예의가 바뀌는 사람이 진짜 한 명이라도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음, 음, 되게 그 맞아. 설정도 특히 아이돌이 어쨌든 뭐랄까요? 그런 결점을 제일 꽁꽁 감춰야 되는 직업군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음, 그 영화 속에서 셀린이라는 그 관리자, 그러니까 그 음, 어떻게 보면 어, 루- 이모? 루미를 보호해준 루미 보호자, 음, 그리고 아이돌 그룹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그분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이제 결점을 숨겨야 한다. 그래야만 완전한 이런 팬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 혼문을 지킬 수 있다. 이게 기본 논리인데, 음, 이제 그거를 깨부수고 나오는, 아이돌의 모습이고, 그래서 그 점이 최근에 케이팝 아이돌들의 경향성과도 관련이 있나요? 그렇게 분석하는 학자들이 아니라 음, 제가 좀 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음, 기존의 아이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최근의 아이돌은 훨씬 더 자기 목소리와 자기 일상을 좀 이렇게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음,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런 행보에 팬들이 훨씬 더 진정성을 느끼고 감동하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예, 그런 것들과 연결돼 있어서, 그리고 지금 음, 김도현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직업도 다르고 뭐 나이대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 내가 숨기고 싶어 하는 결점이나 나의 특성들에 대해서 그걸 공개하는 것, 그리고 그걸 자연스럽게 뭐랄까요, 이렇게 내보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보편적인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사실 굉장히 단순한 영화인데, 단순한 메시지를 주는, 메시지가 단순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되게 단순하게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걸로 해석이 가능해서 이게 또 힘이 굉장히 큰 것 같다. 물론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노래도 되게 큰데, 또 음, 그 안에 있는 이 엄청 단순한? 왜냐면 요즘 다른 영화나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한 게 되게 많잖아요. 점점 모든 것들이 영화든 노래든 되게 복잡해지는 시대에 이렇게 사실 마지막 결론 딱 끝나고 나서는 '어 끝났어? 뭐지?' 약간 이런 느낌도 들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열린 결말도 아니고 진짜 꽉 차게 행복함으로 딱 꽉 차게 끝난 영화여 가지고 진짜 뭐 악령 물리쳤고 혼문 새로 세웠고 우린 음, 행복하게 살고 약간 음, 그러면서 끝나서 되게 오히려 약간 당황스럽기도 할 정도로 음, '신선하다.' 약간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끝나고 나서 또 받았는데 음, 그게 갖는 힘이 또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각자 자기 방식으로 상상해 볼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전 여기서 근데 이 문양이랑 목소리가 이제 여기서 되게 큰 이제 상징처럼 작용하는데 저는 그냥 이게 단순히 그냥 상징뿐만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 엄청나게 물성을 지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흥미로운 포인트들이었는데 문양 같은 경우도 근데 피부에 이제 드러나는 악령의 표시인 건데 옛날에 우리는 이러면 너무 옛날 사람인데 666 같은 표시, 악마의 표시. 네. 문양 이렇게 루미의 관점에서 보자면 루미 입장에서 보면 또 과학이랑 연결을 시켜 보자면 예전에 인종이나 이런 것들을 DNA로 막 분류해서 맨 처음에는 외모 가지고 인종을 막 구분하고 피부색으로 이런 것도 되고
좀 더 최근에 와서는 그게 막 우리가 모든 인간 게놈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서 이 사람의 혈통이 뭔지를 또 분석하는 게 음, 인종주의를 없애자고 하면서도 되게 뭐 너는 뭐 유럽인 한 스푼에 뭐 이런 걸 혈통 부는 걸 또 되게 사람들이 궁금해 했단 말이에요. 그걸 돈 주고 봤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랑도 되게 연결되는 것 같은. 근데 그런 게 다 물성인 거잖아요. 그냥 내가, 나는 인간이야. 나는 악령이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음, 그게 내 신체에 너무 깊이 박혀 있는 거라서 내가 아무리 지우고 싶고 숨기고 싶어도 숨겨지지 않고 아무도 모른다고 해도 적어도 나는 알고 있고 뭐 루미의 경우처럼 음, 그리고 그런 게 저는 이제 물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의지를 가지고 이걸로 해서 숨겨지지 않는 그거 음, 그리고 진우의 경우에는 그게 기억이라서 물성이 덜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한편으로는 기억도 뇌에 새겨진 어떤 무엇이라서 도저히 지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의 기억을. 과거에 자기가 했던 기억과 그와 연결되는 이제 죄책감. 그게 이제 물성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과 또 목소리도 이제 뭐랄까, 그 몸에서 이루어지는 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라서 신체와 뗄 수 없게 연결돼 있는 거고, 근데 진우나 루미도 설정해 보면은 목소리를 타고난 이제 존재들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진우도, 그래서 이제 막, 뭐야, 비마가 내가 너의 목소리를 안 뺏고 놔뒀더니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데, 음, 그래서 그런 물성들, 오히려 없애거나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들로 이제 표현되고 있어서 그런 점이 더 재밌었어요. 오, 저는 김연아 선생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좀 더 영화가 재밌게 느껴지는데, 원래 제 불만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루미가 경계인인데, 이 음, 경계인에게 계속 이 영화가 주문하는 게 비밀을 숨기지 말아라. 왜냐면 숨길수록 목소리가 더 안 나오고, 근데 음, 이제 진우라는 사람을 만나서, 악령을 만나서 그 자기 이야기를 나누자 이제 점점 목소리가 좀 돌아오잖아요. 그런 컨셉. 그리고 계속해서 결점이나 두려움, 그다음에 수치와 뭐 비참함 이런 감정들을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타파하고 어, 그 결점을 개인으로 하여금 남들에게 드러내라. 뭐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게 저는 너무 이게 이 어떤 경계의 문제를 굉장히 너무 개인의 의지, 그다음에 음, 마음먹기, 뭐 이런 것들에 좀 달려 있게 만드는 것 같다. 이런 음, 생각을 하면서 약간 그 지점에서 불편함이 있었는데, 음, 또 지금 김연아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서 돌아보니까 결국에는 루미도 마지막 장면에도 계속해서 그 문양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정말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전과는 같은 어떤 신체와 마음을 지닌 뭐 음, 그런 상태인데 그것들을 정말 그 노래와 목소리 그리고 그야말로 그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 실제 새로운 형태의 혼문을 통해서 이게 좀 아무튼 세상을 변화시킨 거니까 음, 뭔가 제가 원래 가졌던 불만에 비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긴 하네요. 정말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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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몸의 뭐 물질성? 음, 음, 을 강조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이게 어느 순간 저희가 무슨 뭐 사회 구성주의 막 이런 왜 저희 분야에서도 음, 한참 그 어떤 흐름이 있었던 것처럼 다 그냥 우리가 뭐 뭘 원하는 뭐 정체성을 마음 먹으면 다 뭐 과학기술도 있고 하니까 뭐 가질 수 있다든지 뭐 주어진 거에 순응하면 안 된다라든지 뭔가 이제 그러므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도 이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왔겠지만 음, 제가 최근에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은 타고난 거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음, 어.
생물학의 힘이라는 게 생물학이 모든 걸 결정하지 않을 뿐이지, 또 무언가는 또 결정하기도 하고, 음, 그래서 제가 지난번도 그렇고, 뭐, 하여튼, 웬만하면 다 이제 몸의 어떤 물질성에 대한 걸로 제가 생각이 이제 가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김연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음, 어, 그러니까 보여지는 어떤 문양으로서, 표현이 되는 거, 뭐, 그리고, 이- 헌트릭스도 보면 사실, 결국에는 루미가 예를 들면 뭐 엄청나게 막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막 이렇게 막 엄청난 목소리를 갖게 됐다라기보다는 진짜 그냥 타고난 다른 애들보다 루미가 유독 그냥 노래를 너무 잘해. 약간 음, 이런 거. 이런 거가 오히려 더 그래도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음, 근데 그게 장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또 막 의지로 극복을 해서 막 문양을 막 떨쳐내고 막 이런 게 사실은 또 아니고 음, 그리고 악령하고도 사자보이즈하고도 사실 다른 애들하고는 그런 인터랙션이 없고 딱 그 진우하고만 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좀 연대 비슷하게 연결이 되는 거라서 계속 이 몸의 음, 차이가 또 생각지 않은 심지어는 악령과의 연대도 만들어내고 뭐 하여튼 막 음, 이런 또 가능성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저도 되게 좋았어요. 음, 맞아요. 그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어떤 점에서는 그 앞 세대인 사실 셀린도 제가 정확하게 이게 파악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셀린도 앞 세대의 헌터였나? 그건 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근데 음, 그 앞 세대와 구분되는 게 딱 그 지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 셀린은 루미를 보호해야 보호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보호하고 있긴 하지만 루미 말대로 루미를 100%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얘는 왜 약간 내가 퇴치해야 되는 존재이긴 한데 약간 이런 그 기준이 되게 딱 분명하게 있는 거고 그 문양이나 이런 것들로 딱 기준이 세워져 있는 거기에서 근데 한편으로 셀리는 너무나 인간에 소속돼 있다는 왜냐면 자신은 그런 문양도 없고 그래서 그게 강한 음, 거에 비해서 루미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고민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몸을 지녔기 때문에 시작되는 고민 거기에서 이제 나아간다는 점에서도 저는 그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전 세대와 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걸 가졌다. 근데 음. 그게 그 다른 몸에서 시작했다? 예, 그 지점이 음. 또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억지로 막 음, 붙여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도 되게 먹는 장면 되게 많이 나오고 음, 그리고 목욕탕도 나오고 음, 같이 탕속에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게 음, 뭔가 어 그 물질로서의 몸이랄까? 또 음, 얘기해주는 것 같다는 네, 생각입니다. 음, 그쵸. 그러네요. 몸의 감각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 목욕탕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딱 들어가서 결국은 우리가 뜨거운 물에 들어갔을 때 그 느끼는 그게 있잖아요. 음, 그것도 약간 되게 한국스럽긴 한데 특히 뭐 어렸을 때는 "아니 이거 뜨거운데." 막 이러는데 어른들은 뭐 "시원하다." 이러면서 앉아 있다는 그 느낌. 그 감각을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근데 그게 그냥 문화로 배워서 아는 걸로만 설명할 수는 없고 내 몸이 그걸 느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감각이 무엇인지를 같이 감각해야 되는 거라서 음, 엄청나게 이렇게 물질성이 드러나게 읽을 수 있는 영화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루미가 문양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음. 되게 우리랑 다른 존재처럼 보이지만 사실 탕 속에 음. 딱 들어가서 서로 그 따뜻함을 음. 느끼고 뭔가 하여튼 그거에서는 차이가 없는 음. 거니까 맛있는 걸 음음음음. 먹고 그 맛을 막 같이 막 음. 국밥을 먹고 뭔가 이런 거에서 음음. 그 음. 문양 있는 거랑 상관없이 맛 음음. 느끼고 음, 뭔가 그게 음. 되게 서로를 음. 바꿔주는 음. 그러니까 그 목욕탕 씬이 그 보통은 정말 그 목욕탕에 같이 가는 것의 의미, 그러니까 그 결점을 드러낼 수 있냐 없냐의 공간 이런 식으로 막 해석이 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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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음. 말씀 듣고 보니까
물론 당연히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리고 이 영화에서 그런 상징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음, 동시에 그야말로 같은 어떤 비슷한 경험, 정말 신체적인 경험을 하고 또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그야말로 굉장히 물질적인 실천으로서의 의미가 훨씬 더 영화 말미에 그 세 명이 같이 목욕탕에 가는 장면에 찍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정말 비밀을 드러낸다는 그런 의미 있는 실천일 뿐만 아니라 정말 신체적인 실천으로서의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네요. 굳이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면. 아니, 음, 그 목욕탕 장면이 약간 조폭 영화 같은데 많이 나오지 않나요? 이렇게 오, 남자들 막 몰려다니는, 패거리 몰려다니는 이런 음, 영화 보면 꼭 음, 하잖아요. 그러다가 막 문신도, 용문신 이런 것도 그럴 때 막 보이고, 그러네요. 거기서 서로 막 형님 해가면서, 막 이게 너무 그거를 딱 그 가져와서 이제 여자들의 뭔가 비슷한 약간 역할이지 않나? 음, 거기서도 같은 그 형님과 막 그 아우들이 서로 결속력 음, 있는, 어, 음, 중에 용문신한 놈도 있고 막 뭐 하여튼 착하게 살자 쓰는 사람도 있고 막 약간 이런 거 그런 공간으로 되게 표현이 됐는데 저는 처음에는 그래서 약간 저게 진짜 이 전 아이 때 여자애들이 저렇게 목욕탕에 가나 요즘에는?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음, 굳이 거기에 들어갔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일종의 뭐 글쎄 뭐 클리셰일 수도 있고 뭔가 하여튼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그 집단의 어떤 뭐 결속력을 다루고 막 이런 거를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봐서 좀 그런 의미. 음, 그러네요. 어. 그러면서도 또 다른 점은 그동안의 영화들이 그런 이렇게 조폭들이 목욕탕에 가는 그런 씬들을 보여준 거는 한편으로는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용문신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나도 음, 새겼고 너도 새겼고 우리 같은 집단이다라는 게 이제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걸 드러내는 장소인 건데 한편으로 여기에서는 몸이 다르기 때문에 루미는 계속 숨기고 싶어서 거기를 안 갔고 드러나야 되는 거는 안 갔었고 근데 마지막에서는 다 같이 가서 음, 우리가 다른 몸을 가졌지만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음, 화합의 장이긴 한데 약간 되게 다른 방식의 화합인 것 어, 같아서 또 다르네요. 음. 그렇지. 그가 또 조폭 영화랑 똑같을 순 없으니까.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음, 실제로 휴식, 그야말로 그 몸을 쉬게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 일주일 음, 워낙 빡빡하니까. 음, 그 음, 휴식을 굉장히 한꺼번에 음, 효율적으로 하는, 음, 그냥 음, 그 의미가 가장 먼저여서, 음, 셋이 다 너무, 너무 편하다, 막 이러잖아요. 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탕에 이게 사실 뭐 물론 목욕탕이 한국적인 문화라서 여기에 굳이 목욕탕으로 드러났을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사우나에 가는 거는 이제 외국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음, 탕에 들어가진 않고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있는 건데 그거보다는 물에 같이 들어가는 이제 또 제가 굳이 이렇게 따져 보자면 '물로 매개되는 것들을 더 강조한 것 같다.' 음, 공기도 공기에 같은 공기를 써도 연결돼 있지만 물로 이제 같은 물에 들어가 있다는 건 더 크게 이제 나타나니까 이 매질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과 여자니까요. 네. 와, 공기와는 다르죠. 그쵸. 물은, 정말로. 그래서 실제로 그치. 저는 목욕탕 가는 걸 조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쵸. 공기보다 액체가 좀 더 이제 밀도 있게 분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응집돼 있으니까. 오, 역시 이과 여자 중에 화학과는 있어야 돼. 네, 진짜. 아니, 그리고 화학과 중에도 좀 수제라, 우리 김연아 선생님이, 그치, 와, 그치. 그런 건가요, 이게? 포스텍 미안하다. 우리가 데려왔다. 저는 약간 조금 더 물성에 대해서 조금 더 가보자면 한편으로는 이게 되게 요즘에
물질을 너무 많이 만들어낸다는 이제 비판도 있긴 한데, 그 최근에 뭐 어디서 제가 읽었는데,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의 총 무게가 자연에 있던 그냥 지구나 이런 토양을 모두 포함해서일 것 같은데, 그 무게를 너무 섰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미 음. 자연물 상태를, 물론 자연물에서 만든 거긴 하지만 인간이 만든 것들의 무게가 너무 섰다고 해서 인간이 그렇게 많은 물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 영화에서 계속해서 팬심을 드러내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응원봉이나 굿즈들, 물질들을 이어가지고, 물론 한편으로는 그 마음을 주는 게 이렇게 가슴에서 뭔가 퍼런 빛이 나오는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티셔츠, 헌트릭스 티셔츠를 입느냐, 사자보이즈 티셔츠를 막 나중에 가서 사자보이즈 티셔츠를 막 벗고 다시 헌트릭스로 막 바꾸고 이걸 딱 드러내주는 장치들이잖아요. 그 영화적 상징적 장치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도 우리가 뭔가 이 가수에 대한 팬심을 드러내주고 싶거나 혹은 나한테라도 그걸 보여주고 싶은, 그러니까 나 스스로에게 내가 그래도 저 가수의 팬이지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포토카드나 뭐 응원봉이나 이런 걸 많이 사 모으잖아요. 꼭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누군가에게 마음을 준 거를 물질적으로 되게 표현하는 시대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표현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이제 확신하는 것에서도 되게 필요한. 그러니까 영화에서 전반적으로 되게 그런 사물들을 굉장히 음, 활용을 잘 했네요. 음. 음, 음. 아니, 실제로 그 시장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그 굿즈 시장이. 그리고 그 음, 굿즈 시장이 그냥 그, 이 아이돌 뭐 관련 기업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음, 개인도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요. 음, 근데 그 맞아. 시장 액수가 굉장히 음, 천문학적이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음, 저 근데, 진짜 음, 개인이 굿즈 만드시는 분도 봤어요. 음, 음, 정말. 딱 음, 한 명 개인이 자기가 막 만들고 싶은 거를 막 해가지고 무슨 어디서 주문 제작을 음, 하는지, 음, 그렇게 해서 만날 때마다 이렇게 선물하고. 음, 음, 그러니까 진짜 그게 오, 하나의 문화인 음, 거는 음, 같습니다. 음, 근데 이게 너무 큰 시장이다 보니까, 저는 아무튼 이 영화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아무튼 케이팝이 좀, 뭐랄까요. 약간 무섭거나 불편한 부분들이 영화에서도 음, 좀 보였던 게, 이, 일단, 전 그 지점, 요 헌트릭스 세 명이 불화한 모습을 보이자마자 순위가 음, 빡빡빡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음, 다시 이제 사이가 좋아 보이고 화합이 돼 음, 보이면은 순위가 막 쭉 올라가고, 물론 음, 그게 이제 당연히 어떤 노래, 그러니까 신곡의 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아이돌이 해야 되는 일은 그 팀원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다는 거를 계속해서 입증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음, 어떤 아이돌에서 뭐 누군가 한 명이 왕따다 내지는 뭔가 따돌림 당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다는 소문만 나도 굉장히 음, 논란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음, 뒤에 이제 다시 친해졌다, 막 이런, 친해 보인다, 왕따가 아니었다, 실제로는 친했다, 막 이런 것들을 계속 기사로 나오는 것들을 몇 번 봤는데, 음, 사실은 이 영화에서 그 개인의 결점을 감추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진실의 힘 같은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긴 했지만, 동시에 뭐 당연히 사이가 좋으면 좋지만 사실 사이가 나쁠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음, 그런 것들은 더 꽁꽁 숨겨야 되는 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음, 뭐랄까, 그 아이돌의 어떤 능력이나 노래 실력, 뭐 춤 실력뿐만이 아니라 진짜 그 아이돌의 성격, 일상, 그다음에 팀 내 갈등 관계, 이런 음, 것들까지도 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팬들을 향해서 관리해야 되는, 보여줘야 되는 음, 그런 모습들이 되는 게 저는 이 영화 보기 전부터도 굉장히 마음이 음, 쓰였었는데, 원래 고등학교, 대학교 정도 되는 나이에 뭐 여자, 남자
청소년들이 얼마나 서로 갈등이 많겠어요. 음, 그런 생각 해봤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음, 영화에서도 딱 그 장면들이 나와서 음, 이게 숨겨야 되는 것들이 또 있다. 뭐 이런 음. 생각을 막 어른으로서, 꼰대로서 하면서 봤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영화에서는 그거를 그 약간 믿어보자라고 가는 것 같아요. 물론 팬들한테는 그게 안 됐는데 이 셋 음, 사이에서는 그런 유대감, 그게 이런 음, 거에 대해서 루미는 계속 숨겼잖아요. 자기가 다른 걸 알면 이 그쵸. 다른 멤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너무 무서워서 계속 숨겼었는데 음, 그 뭐 사실 그래서 노래가 좋았던 게 노래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 내가 너를 못 믿었을까? 너를 못 음, 믿고 계속 숨기고 음, 거짓말을 했을까?' 뭐 이런 게 노래 마지막 노래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럼 서로 믿어 보자 한번 그렇게 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음. 그리고 음, 그거를 같이 또 포용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거기서 더 힘이 나온다. 그때 보니까 또 그냥 단순히 믿었는데 배신 이게 아니라 음 음, 그래서 이 친구들이 거기서 뭐 안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냥 힘이 많이 안 나오는 거고 힘이 나오는 공치로 약간 그렇게 쓴 것 같기도 음, 해서 저는 사실 그런 연결시켜서 이 마지막 노래를 사실 저는 골든도 너무 좋은데 골든보다 좀 더 좋은 노래가 저는 마지막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What It 음, Sounds Like 그게 음, 골든에서는 진짜 너무 아름답게 빛나는 나. 난 사실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인지 몰랐는데 진짜 내가 왕좌에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여왕인 존재라는 거를 모르고 있었는데 계속 의심을 했죠. 내가 진짜 이렇게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아름다운 존재가 맞나? 근데 그거를 이제 맞다. 나는 진짜 완벽한 존재다라고 이제 딱 얘기하는 게 이제 골든이었다면 그걸 음, 나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자. 약간 그, 그런 게 이제 골든이었다면 이제 마지막 그 What It Sounds Like에서는 결국 알고 보니까 나는 완벽한 하나가 될 수 없다. 나는 그냥 산산이 부서져 버렸고 근데 내가 발견한 건 그 산산이 부서진 조각조차도 다 나름의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다는 걸 이제 발견을 한 거고 그래서 계속 나는 뭐 겁도 많고 뭐 두려움도 많고 그리고 뭐 뭐지? 영웅도 아니고 그 앞에서는 난 엄청 영웅인 거잖아요. 여왕이고. 근데 뒤에 가서는 사실 나는 영웅도 아니고 하지만 그냥 생존자일 뿐이고 하지만 여기에서 내가 조화를 찾아낼 수 있고 아름다움 이 조각들조차도 이 뭔가 자신이 숨겨고 싶었던 결점들조차도 사실은 다 나고 그런 뭐 상처도 다 나의 일부고 그런 일부들이 모여 있다는 거를 인정하면서 거기에서 그게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그 안에서 그냥 조화를 이루면 그게 나지. 약간 이런 식으로 돼서 그게 너무 사실은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각들 사실 우리는 다 되게 수많은 나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하나로 딱 규정되기 어려운. 근데 그런 서로 수많은 점들을 서로 간에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오히려 찾아보자인 것 같아서 그 점이 또 좀 좋았어요. 저는 그냥 연결시켜 또 보자면 해러웨이 그 스테잉 위더 트러블인 것 같기도 하고 나 음, 자신에게 트러블이 됐던 모든 것들과 같이 어떻게 살 수 있나 그게 꼭 뭐 완벽하게 살 수는 없더라도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루미의 답은 그 안에서 조화를 찾아낸 그거였고 음. 그거를 완벽함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 어때?를 이제 인정하게 되는 상태로 음. 만드는 그것이었던 것 같아서 점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며 우셨군요. 그쵸. 음, 어. 어. 저 지금 약간 울 것 같아요. 네. 아니 이 노래 나오기 바로 직전에 그 귀막 이제 그 사자보이즈가 음, 거의 사람들을 다 점령하는 그 노래를 딱 부르고 나서 루미의 목소리가 살짝 들리거든요. 그러면서 이 노래가 시작되는데 음, 그전에 루미가 이제 노래 시작 직전에 나와서 귀마가 뭐 너도 못 고치는데 뭘 고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루미가 뭐 내 목소리는 강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들어보면은 목소리가 되게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목소리가 중첩돼서 나타나거든요. 저는 그런 장치들도 되게 그 앞에는 단일하게 쭉 나오는 목소리가 강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다면 뒤에 가서는 다 갈라졌고 나는 지금 뭐, 내 안에 너무 많은 조각들이 있지만 오히려 거기서 강함을 나는 여전히 강하다. 약간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서 그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골드는 당연히 깔고 가는데 음, 저는 핑다운 음, 음, 다 막 끌어내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음, 음. 아니, 여기서 혐오로는 기말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지만 그 노래도 너무 좋긴 했어요. 너무 음, 멋있어가지고. 어, 음, 그리고 진짜 헌터로서 딱 할 수 있는. 음, 음, 아니 근데 노래 구성이 음, 사실 이게 그중에 이게 딱 하나만 있었으면은 음, 음, 그죠? 또 뭔가 좀 아쉬웠을 텐데 되게 음, 막 골든도 있고 막 여왕 같은 이것도 있고 음, 어떤 부서진 정체성 인정하는 하는 것도 있고 음, 막 다 가서 막 다 맞아. 끌어내고 막 이것도 있고 음, 있어서 음, 좋은 것 같습니다. 음, 그건 말고도 그렇죠. 아, 그리고 저는, 그, 이게 결국은 너무 위아더 월드 같은 느낌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여기서 이 세 명의 갈등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는 팬이 있어야 그 기마도 물리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우리끼리만 한다 되는 게 아니라 그 팬들의 마음을 같이 다 사로잡아야 되는. 근데 그게 음. 강요나 막 이렇게 복종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팬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내가 충분히 진실한 목소리를 말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팬의 마음들을, 그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약간 그런 얘기를 했던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어둠 속에서 이 세 명이서 그냥 악령들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음. 오히려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그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어쨌든 그렇게 얻는 것 자체가 그래서 마음이라는 그 장치들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저는 그냥 마음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한국의 콘서트에서 너무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외국 가수들도 한국만 오면은 감동하고 간다는 그 떼창 문화. 여기서도 결국 마지막에 그 노래를 부를 때 팬들이 보면 노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팬들의 목소리, 그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가 같이 모여서 이거를, 기마를 물리치는 그런 장치들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목소리로 존재할 수 있고 그 목소리를 다 같이 낼 때 이렇게 귀마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것들. 음. 어둠을 이제 쫓을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음. 좋은데요? 오늘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보면 이제 눈물을 영화가 흘릴 수 있을까요, 한 방울? 그냥 다 너무 좋아. 음, 정말 그냥 이 모든 거에 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그죠? 어, 단순하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좋을 수가 있지. 어. 그죠? 좀 근데 그래서 과연 우리가 주로 저는 많이 거의 못하고 있긴 하지만 해야 되는 작업은 사실 논문 쓰기잖아요. 논문 쓰기는 이렇게 다 이 노래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하나 써줘야 돼. 그래서 진짜 이러니까 논문은 누가 읽나 싶기도 하고. 아니 논문보다는 책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음, 그죠, 논문은 그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이제 논문이니까 그거는 이 영화랑 너무 반대여가지고 이래서 그러니까 연구들이 다 힘을 못 쓰나. 논문 굳이 많이 쓸 필요 없다 이거지. 결론이. 음, 음, 음. 아, 아닌가? 음, 그런 교훈을 또 제가 음, 얻었네요. 음, 그러네요. 좋은 교훈인데요? 어, 무엇이 중요한가? 음, 음, 음. 오, 그러네요. 이자벨 스탱게르스의 느린 과학하기도 어떻게 보면 사실
과학자들만 읽고 빨리빨리 해결해 나가는 논문의 형태가 아니라 그걸 음,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음, 방식으로 하자는 얘기가 결국은 그런 출판의 방식도 바꾸자는 얘기가 들어있으니까 네. 그러네요. 음. 근데 저희가 같이 하려고 하는 뭐 총서라든지 음. 이런 게 음, 결국에는 저희도 사실 그런 팬심을 얻고 싶은 음. 거죠. 음. 더 많은 사람들이 STS를 좋아하게 해서 그래야지 음. 우리의 혼문을 음, 지금 음. 혼문은 틀렸어. 새로운 그쵸. 어 그쵸. 우리가 되게 못난 것도 많고 그죠? 숨기고 음. 싶은 결점이 많지만 음. 그걸 오히려 우리의 연대의 어떤 기반으로 삼아서 가는 거죠. 오. 음. 그렇네요. 제가 지금 저의 음. 연구에서의 결점들을 위주로 열심히 지금 초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고 음. 보니, 음. 음. 아, 음.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사실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음. 그거 얘기 안 하고 혼자만 알고 있어도 되는데 그걸 심지어 막 음. 글로 쓰고 계시는 거니까. 음, 그쵸. 맞아. 응. STS계 루미이신 아, 거죠, 지금. 그러네요. 목격 청소의 또 한 번의 의미, 음. 아, 좋습니다. 음. 음. 저는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마지막에 이게 영화가 끝나고 나서 그 끝난 장면이 뭐랄까 결국은 귀마를 물리치고 그냥 다 일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게 약간 그것도 나름 또 신선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는데 그냥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거. 그러니까 그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게 너무 흥미로운 포인트다. 그리고 이게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악령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자기는 이 아이돌 저 아이돌 뭐 누구를 좋아할까 막 이러고 있는 그냥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이게 되게 뭐랄까 그 사람들은 모르는 상태에서도 이 룸이나 이런 헌트릭스가 되게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렇게 해서 돌아온 결과가 이 헌트릭스에게 막 뭐를 엄청나게 주는 게 아니라 물론 1등 아이돌 약간 그게 된 걸 수도 있지만 그냥 일상을 주는 게 이 뭐의 결말이라는 것도 약간 음, 신선하기도 했어요. 재밌다? 막 그래서 갑자기 살기 좋은 나라가 됐대. 그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왜냐면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땐 음, 딱히 크게 다른 점이 없고. 그래서. 그렇다고 얘네들이 또 뭘 해서, 그러면 뭐 우리가 뭐, 사실은 영웅이었다 이렇게 밝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음. 음, 그게, 그, 새로운 혼문 이전의 세계에서는 계속 악령들이 흘러나와서 사람들이 실종되잖아요. 그래서 뉴스가 음,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음, 그게 이제 영화 밖에서 생각해보면 그 어떤 경계나 범주 같은 것들이 음, 자꾸 어떤 사람들을 소외시켜서 사회 밖으로 또 사회 음, 부적응자로 계속 내닫게 하는데 지금 만들어진 혼문은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영화 안에서 어떤 결점을 인정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 하나 된 그런 세계니까 이제 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게 뭐 아이돌뿐만이 아니라 아무튼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많은 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혼문 안에서 좀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 사회의 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진 상태인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렇게 보니까 처음에 김윤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랑 음, 그다음에 네. 음, 어둠의 이게, 속도 음, 거기서 음, 너무 딱 연결이 되는데요. 음. 그죠. 음. 음. 제가 그래서 보면서 울었습니다. 나 지금 울 것 같아. 어.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아까 파라톡 하고 와서 이 영화를 보고 이게 그냥 그 아픈 여자와 느린 과학가 이거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이 영화가 그 실천이다 약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음. 음, 아니, 제가 잠깐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는 자꾸 우리한테 의미를 부여하는 말을 제가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한 템포 지금 좀 자제를 하고 있었어요.
아까 아, 처음에 얘기했던 나 의미부여할 거 하나 있는데. 음, 우리 STS, SF 토크가 3명이잖아요. 근데 역대 헌터들도 다 3명 그룹이더라고요. 나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였어요? 그쵸. 그래서 진짜? 약간, 아니, 그러니까, 네. 음, 또 누군가는 그 일을 또 해야 되잖아요. 네. 새로운 혼문을 세우는 게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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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네. 음, 저 이제 뭐 마무리 할까요? 네. 네네. 네. 음, 오늘도 저희가, 이 캐대언을 놓고 열심히 즐겁게 얘기를 했고, 특히, 저희가 또 STS 토크니까, 이자벨 스탠게리스의 느린 과학 선언하고 많이 연결을 시키면서, 나름 좀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게 뭐 사실 그 억지로, 연결을 시켰다기보다는 애초에 저희가 캐대언을 얘기하겠다라고 정한 것부터가 처음부터 너무, 느린 과학 선언하고 연결이 돼서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한 거라, 그렇게 위주로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두 분 음.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저도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캐대현도 케이팝도 더 좋아졌고, 그리고 동시에 STS도, 그리고 느린과학 선언도, 그리고 제 연구도, 그러니까 질병과 장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저의 과학기술학 연구도 더 좋아진 것 같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어, 지금 얘기하면서 다시 또 깨달았는데, 이 캐대원이 SF는 사실 아니잖아요. 기존 SF 문법이나 혹은 그 기준에서 봤을 때. 근데 우리가 과학을 뭘로 보느냐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과학을 열심히 연구를 해서 탐구를 해서 거기서부터 가져온 통찰들을 얘기하는 게 이제 STS라는 학문인데, 저는 그 STS에서 얘기되는 담론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캐대언을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SF 혹은 STSF라고 그런 영화다라고 생각이 좀 다시 한번 이거 끝나고 나니까 좀 더 확신이 드는데요. 그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 STS는 짱이다. 최고다. 혼문을 다시 세워야 된다, STS로. 저희가 열심히 혼문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그럼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너무 그럼요. 부끄럽네요. 네, 제 입으로 못했는데 이제 장원 선생님 말씀해 주셔서 장원 선생님이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근데 진짜 좋은 영화 같아요. 그 영화, 음, 그러니까 어린이 영화라고 하는데도 음, 저희가 이제 보고 나서 이렇게 저희가 하는 일하고도 연결시키고 뭔가 이렇게 되게 기운을 받는 느낌. 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되게 맞는 거구나. 음. 열심히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들게 해준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토크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화에서 또 다른 영화를 가지고 재밌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 선생님 감사하고 또 들어주신 분들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